총대 맬 것이다. 총대를 맨다. 책임을 지겠다는 뜻도 되지만 내가 뭔가 나서보겠습니다라는 뜻도 됩니다. 뒤에 나와 있는 정치인들 모습 공통점이 딱 하나 있네요. 이른바 비명계 정치인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화면 하나 볼까요? 오늘 알려진 내용 하나 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얘기가 오늘 인터뷰 내용 통해서 하나 알려졌는데 지지율 얘기죠. 민주당 세계 지지율 하락세. 이거 국민 기대에 못 미친 탓입니다. 그러면서 본인과 관련해서 총대 매라면 맬 것입니다. 이 총대, 여기서 말하는 총대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하죠. 지금요. 전직 총리, 민주당 소속의 전직 총리가 총대 매라면 매겠습니다. 의사 있습니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더해서 초일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민주당의 비명계 원외 인사들의 모임인데요. 다음 달 9일에 정세균 전 총리와 만남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만날 수 있어요. 정치인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왜 만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며칠 좀 지난 내용인데요. 화면 보시죠. 임종석 전 실장은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직접 거론합니다. 이재명만 바라보는 민주당, 국민 신뢰 얻을 수 있는가라고 의문 제기를 강하게 합니다. 이재명만 바라봐서 민주당이 신뢰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다 전현희 최고위원, 민주당 당원이라면 비판이 어디 향해야 할지 할 때인지 알고 있다. 동지는 어려울 때 힘이 돼주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살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총대 지금 아니 비판의 방향이 지금 어디 가는 겁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맞서고 있는 겁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예. 조기 지금 이런 얘기 지금 비명계 움직임이잖아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지금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로는 안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있다기보다도 예. 여러 가지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이 추이를 보면 예. 보수층이 결집하는 것도 맞고 과표집도 맞는데 이게 이제 조사기관과 무관하게 일관된 추이를 보인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도 그 반사 이익이 민주당으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고 민주당 당 지지율도 예. 또 이재명 대표의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율도 일정한 이제 한계에 갇혀 있는 듯한 확장성의 한계에 갇혀 있는 듯한 어떤 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가지 못한다 이런 평가받고 그런 있어요, 모습을 지금요. 보이고 있어요. 예. 결국에는 이제 사법 리스크를 포함해서 대선 주자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비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당내 인식이 있고 그렇다면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뒤에 바로 예. 대선인데 그 상황을 감안해서 당내의 다양성을 좀 더 이 폭을 넓히고 일종의 플랜 B, 플랜 C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가동을 해서 예. 그런 역동성으로 이 지금 교착 국면을 좀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총선 이후의 민주당 분위기가 이른바 이제 이재명 일극 체제라고 예. 얘기가 되듯 뭐 다른 표현은 이재명의 민주당 이런 표현도 나왔죠. 예. 그러니까 당내에 뭐 다양한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잘 이제 들어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굉장히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뭐 일부 지도부까지 포함해서 이 탄핵 국면에서 좀 신중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포용적이고 그러면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너무 조급하고 너무 거칠고 너무 서두르고 너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거 아니냐. 그게 중간층의 반감이나 이런 걸 산 거 아니냐 이런 진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소리는 저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당 지도부도 당의 주류도. 아마 이제 뭐 조정이 좀 될 텐데요.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 중심 체제로만 쭉 나가서 그게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이제 강한 설득력을 갖는다면 뭐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겠죠. 근데 여러 가지 지금 그 여론조사 지표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류가 그게 아니라면 예.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여러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좀 더 안정감을 가지고 예. 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근데 이런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어쨌든 당내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데 오히려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오전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지금 예고가 됐다고 알려지고 있네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정광재 대변인은 지금 비명계의 움직임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저는 김부겸 전 총리가 총대 매라면 맬 용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매겠다. 민주당 당내에서는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누구도 이 총대와 실탄을 이재명 대표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분위기가 없을 겁니다. 그것이 지난 3년간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아버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대를 구축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른바 뭐 당내 민주주의를 찾아볼 수 없는 민주당의 현실에서 예. 이재명 대표가 설사 이 공직선거법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죄명을 받더라도 유죄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대신할 만한 대선 후보를 배출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 분위기를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 떨어진 원인을 분석해 보라고 하는데 그 지지율 떨어진 이유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인데 정작 본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왜 우리 당 지지율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졌느냐 이렇게 문제를 찾아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현재 구조에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다른 후보들이 활동할 공간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민주당 내에서 방검복 그러니까 그 옷을 입은 방탄복은 이제 총알을 막는 옷이잖아요. 방검복은 흉기를 막는 옷이거든요.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 매일매일 더 위협에 시달려서 레벨 2 방탄 방검복 이런 거 입고 다닙니다. 저도 차에 갖고 다니는데 이거는 방탄도 되고 방검도 됩니다. 방검토시입니다. 이렇게 안에 그냥 칼로 이렇게 했을 땐 칼은 안 베입니다. 그래서 안에 제가 좀 무술을 하기 때문에 칼을 좀 막으려고 이건 하고 있고 경찰에 요구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 대단히 위험합니다. 좀 경호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화면 좀 볼까요? 내용 좀 정리해보죠. 이와 관련됐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한 거예요. 뭐 위험하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뭐 방검복을 구비한 의원들도 있다. 박원석 전 의원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실제 커뮤니티라든지 온라인에 아니면은 이제 뭐 인터넷 그 댓글, 유튜브 댓글 이런 데 보면 험악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위협을 느껴서 민주당 의원들이 특히 이제 대외 활동을 의원들은 많이 하고 뭐 지역구를 포함해서 그 뭐 100% 안전하다 이렇게 확신이 들지 않는 상황에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미리 대비하겠다. 근데 저거를 뭐 대비하면은 뭐 각자 이제 당내 뭐 공지를 통해서 각자 좀 챙겨서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공고하고 그러는데 회의할 때 저걸 꼬집어서 이겁니다 이렇게 또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 이 습격 사태 이후에 어쨌든 법원까지 공격하는 마당에 일종의 이제 극단화된 그런 일종의 테러리즘화된 그런 세력의 공격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최고위원회에서 방검복을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안전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한번 습격을 당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 요구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다른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또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저런 장면을 보면. 그러게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점이 있더라도 안으로 대비하고는 다르게 안으로 대비하는 것과 다르게 저렇게까지 뭐 방검복을 들고서 혹은 뭐 아까 토시라 그랬나요? 그런 걸 들고서 마치 위협이 눈앞에 지금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모습일까? 오히려 지금 책임 있는 어떤 정당이나 그 정당의 지도자들은 국민을 좀 안심시키고 안정시키는데 더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모습에? 방검복이나 방검토시를 저는 실제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현실 생활에서. 저 모습이네요. 저게 방검복이라고 그러네요. 영화에서는 몇 번 봤습니다. 조폭들끼리 뭐 지역 분쟁하는 과정에서 뭐 방검복 입는 건 봤는데 공개 회의석상에서 이런 뭐 있을지 모를 테러 때문에 방검복이나 방검토시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 민주당의 이른바 공포 마케팅 아닌가 이런 위기감을 더 증폭시켜서
일종의 정치권의 이 정치 양극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예. 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봤고요. 물론 현실 세계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가 있었던 거 알고 있죠. 예. 배현진 의원도 예, 정치 예. 테러를 당한 적이 있어서 그에 대한 경각심이나 경계심은 갖고 있어야겠지만 저렇게 이른바 공포심을 좀 조장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듯한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